안녕하세요. 글작가 작글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초보자도 고수가 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스킬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작글이 전수하는 글쓰기 10계명. 여러분, 글쓰기 어렵다 느끼시죠? 어떤 분들은 나는 글을 잘 못 써서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도 쓰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글쓰기의 핵심 원칙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실전 사례와 함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1계명, 목표를 정하라. 여러분, 글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왜 쓰는지,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 명확히 정해야 방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 결혼식 축사를 쓴다고 해볼게요. 내 축사가 친구를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목표를 정했다면 이 축사에는 웃음과 감동이 모두 들어가야겠죠? 반대로 블로그 글을 쓴다면 내 글로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라면 글에서 구체적인 장소, 분위기, 맛까지 설명해야겠죠. 목표가 없으면 글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글 목표 지금 바로 정해보세요. 제2계명, 독자를 상상하라.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자를 모르고 글을 쓰면 마치 텅 빈 방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SNS에 추억을 건드리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썼던 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놀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엮었죠. 그 결과 제 또래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글을 보고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면서 전화 온 친구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제 또래가 공감할 수 있는 추억과 감성을 건드리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어린이용 간식을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간식입니다 라고만 홍보하면 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죠.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 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아이가 간식을 먹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까지 더한다면 독자인 부모의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간식을 판매하는 거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글을 읽을지,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를 상상해보세요. 독자를 정확히 상상하는 순간 여러분의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 계명, 첫 문장은 강렬하게. 첫 문장은 독자를 끌어당기는 낚싯줄입니다. 처음부터 강렬하지 않으면 독자는 관심을 잃고 떠납니다. 취업 자기소개서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CEO를 꿈꿨습니다 라는 첫 문장과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며 경제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문장이 더 흥미롭나요? 물론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서 이미 독자는 구체적인 이야기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문장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지만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장사라는 키워드는 명확한 이미지를 그려주죠. 이 원칙은 글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케팅에서는 첫 문장을 후킹이라고 부릅니다. 독자가 단번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제품 광고의 첫 문장을 생각해 볼게요. 단순히 이 제품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라고 시작한다면 별로 눈길이 가지 않죠. 하지만 이 초콜릿을 먹고도 5kg 감량, 믿기 어렵죠? 라고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당신의 피부 나이 10년 되돌릴 단 5초의 비밀이라는 문구도 굉장히 강렬하죠. 이처럼 첫 문장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뒷내용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이렇게 강렬한 후킹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취업 자기소개서라면 3개월간 밤새우며 개발한 앱으로 학교 축제 뒤집어 놓았습니다. SNS 게시물이라면 이 글 하나로 당신의 글쓰기 실력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강렬한 첫 문장은 독자와의 연결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글 첫 문장에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제4계명, 짧고 간결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 읽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글은 짧고 간결해야 핵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 대신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표를 이뤘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깔끔하죠. 짧고 간결한 문장, 이게 바로 전달력의 기본입니다. 제5계명, 구체적으로 써라. 추상적인 글은 독자에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글은 구체적일수록 설득력과 흡입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은 너무 평범하죠. 하지만 하루 3시간만 자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훨씬 생생하고 진정성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글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담아보세요. 제6계명, 읽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라. 글은 읽기 쉬워야 합니다. 소제목을 나누고 한 문단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마세요.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제목을 생각해보세요. 1000명 참여 이벤트 성공적이라는 제목보다 1000명 참여, 이 이벤트가 화제가 된 이유라는 제목이 더 눈길을 끌죠. 구조적으로 읽기 쉬운 글이 독자를 오래 붙잡아둡니다. 제7계명, 글은 퇴고가 생명이다. 글쓰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퇴고가 글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썼던 한 축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마지막 문장이 행복하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퇴고를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꽃피어 날마다 봄이길 바랍니다 로 바꿨습니다.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퇴고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8계명, 비유와 이야기를 섞어라. 비유와 이야기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비유는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죠. 제가 썼던 글 중에 처음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이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비유가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비유와 이야기를 활용해보세요. 글이 훨씬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제9계명, 독자의 감정을 건드려라. 감정을 자극하는 글은 독자에게 오래 기억됩니다. 광고 카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이 짧은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을 담아보세요. 마지막 10계명, 끝맺음을 여운 있게. 마지막 문장은 독자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야 됩니다. 좋은 끝맺음은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메시지의 마지막을 강렬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여운 있는 마무리를 할 때 자신의 시그니처 표현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 글에는 10년이 넘게 동일한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저의 시그니처 문장이죠. 또 가자, 그저 가자. 이 문장은 단순한 반복이지만 강한 의지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여정을 상징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글 마무리에 이 문장을 쓰니까 제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저를 기억할 때 또 가자, 그저 가자 이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이름은 모르는데 문장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독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쓰기 10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 원칙들만 지키면 글쓰기 실력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계명들을 적용해보세요. 아울러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 저와 함께 글쓰기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글작가 작글에 무료 글쓰기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가자, 그저 가자. 저 작글과 함께 글쓰기 여정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12월의 첫 주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